어머니, 어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의 고함에 마을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밥상에 된장 한 종지, 홀레복은 빼앗아 삼배로 바꾸고 새벽부터 부려먹더니 친정길마저 막아버린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봉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봉수는 시어머니가 산에서 캐온 무언가를 된장 항아리에 몰래 넣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매일 자신이 먹던 바로 그 된장에 봉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안개가 자욱한 고을이 하나 있었지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한양에서 사흘을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 어귀에는 사시사철 약초 향이 바람에 실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향을 맡으며 태어나고 늙어갔습니다. 이 고을에 봉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1살, 친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어릴 적부터 밭일과 길쌈을 도맡아 하던 아이였지요.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여 마을 어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자존심 또한 만만치 않아 억울한 일에는 눈물을 삼키면서도 속으로 이를 악물 줄 아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중매쟁이가 봉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양반가가 있는데 아들이 총명하고 어머니가 살림을 잘하니 좋은 혼처라 하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참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지요. 혼인날 봉수는 빌려온 가마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에 시어머니 곽 씨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틀어 올린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으나 눈매가 단호하여 함부로 말을 걸기 어려운 분위기였지요. 봉순이 마당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와 입술 그리고 손톱 빛깔까지 찬찬히 살피더니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봉수는 서운하면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적은 분이려니 하였지요. 시댁은 작지만 깔끔한 초가였습니다. 부엌 뒤로 돌아가니 장독대가 보였는데 크고 작은 항아리가 15개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산골 가난한 집의 장독이 일이 많은 것이 봉순의 눈에 신기하게 들어왔습니다. 첫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김치 한 보시기.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정성이 느껴지는 상이었습니다. 봉수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산골에서의 새 삶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아직은 그랬습니다. 남편 이도령은 온순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 나이에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책을 펼치면 밤을 새우는 줄 모르는 성품이었지요. 봉순에게는 어디까지나 다정한 서방이었습니다. 봉순아, 오늘 산에서 캔 도라지로 나무를 묻혀 주겠소. 도령님이 좋아하시니 당연하지요. 소박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봉순이 바느질하는 격해서 이 도령이 글을 읽었습니다. 초가집에 촛불 하나 켜놓고 보내는 밤이 봉순에게는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곽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새벽마다 뒷산에 올라갔다가 해 뜨기 전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봉수는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려니 여겼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었지요. 곽 씨는 장독대에 유독 공을 들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뚜껑을 열고 닫으며 무언가를 살피고 며느리에게는 단호하게 이르렀습니다. 장독은 내가 할 테니 내 손은 대지 마라. 봉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으나 곽 씨는 옛날부터 그리 해왔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이웃에 최마님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으나 입이 가볍고 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봉순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면 어김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새 며느리, 곽씨 마님은 원래 말이 없는 분이야.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깊은 사람이지.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곽 씨가 멀리서 봉순의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었지요. 눈빛이 걱정인지 근심인지 알 수 없었으나 봉순과 눈이 마주치면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저녁 이 도령이 봉순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요즘 얼굴이 좀 핀 것 같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소. 봉순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었으나 시집살이에 피곤한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소리 없이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이 집에는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도령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 도령은 봉순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부인,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으시오. 금방 돌아오리다. 봉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 밖까지 배웅하였습니다. 이 도령이 곽 씨에게도 큰 절을 올리니 곽 씨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봉순은 남편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순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려는데 곽 씨가 먼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 한 그릇과 된장 한 종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순은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물 2가지의 김치가 올라오던 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었지요. 어머님, 반찬이 이것뿐입니까? 곽 씨는 밥상 건너편에 앉으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먹기 싫으면 놓거라. 봉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에도 된장 한 종지뿐이었으나 그것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을 찍어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하였습니다. 평소 먹던 된장보다 약간 쓰고 코끝에 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풀뿌리 같기도 하고 나무 껍질 같기도 한 향이었지요. 어머님, 된장 맛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된장이 다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거라. 봉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투정부리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더 묻지 못하였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밥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된장 한 종지, 저녁에도 된장 한 종지. 봉순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서방님이 곁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떠나자마자 이러시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곽 씨는 봉순을 달 울기 전에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에 마당을 쓸게 하고
빨래를 시키고 부엌에 아궁이를 지피게 하였습니다. 봉수는 잠이 부족하여 낮에도 눈이 감겼으나 감히 불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봉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줄곧 느끼던 어지럼증이 부쩍 줄어든 것이었지요. 그러나 매일 된장만 먹는 서러움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기에 봉수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봉수는 혼자 삼키던 서러움을 결국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며칠 뒤 봉수는 개울가 빨래터에서 최마님을 만났습니다. 빨래를 두드리는 봉순의 손에 힘이 없는 것을 본 최마님이 다가왔지요. 새 며느리, 얼굴이 왜 그리 어둡소? 봉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밥상에 된장 한 종지만 올라오는 것, 새벽부터 일을 시키는 것, 된장 맛이 이상한 것까지 하나하나 쏟아 놓았습니다. 말하는 사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최마님이 빨래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된장 한 종지라니, 그게 사람 대접이냐? 남편이 없으니 며느리를 함부로 하는 개로구나. 그날부터 마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마님의 입은 개울물보다 빨랐지요. 이씨 댁 시어미가 며느리를 굶긴다더라. 된장 한 종지로 끼니를 때우게 한다지. 쯧쯧, 지참금 없이 왔다고 구박하는 게 분명해. 봉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봉수는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린 뒤 곽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어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곽씨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으나 이내 굳어졌습니다. 잘못은 없다.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순이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간 뒤 곽씨가 뒤돌아 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곽씨가 봉순의 비단 홀레복을 거두어 갔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제 홀레복입니다. 비단은 치운다. 앞으로 3배만 입거라. 봉순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으나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무렵 마을 의원 박첨지가 이씨 댁 앞을 지나다가 곽씨와 마주쳤습니다. 60이 넘은 노의원이 곽씨를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곽씨, 그 아이 경과는 어떻소? 곽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차도가 있소. 그러나 아직 멀었소. 둘은 그 짧은 말을 나눈 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봉수는 밤마다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된장 한 종지의 밥상은 이제 넉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홀레복마저 빼앗기고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나날이었지요. 봉순의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거칠어졌으나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몸은 한결 가뿐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을 여유가 봉순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봉순이 잠을 청하려는데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놀라 일어나 보니 곽씨가 문을 열어놓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봉순이 뒤따라가며 물었지요. 어머님, 어찌 문을 열어두십니까?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을 쐬어야 한다. 닿지 마라. 봉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가을밤 산골의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봉수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얼려 죽이려는 것인가?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봉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곽 씨는 봉순의 방문을 열어놓은 뒤 마당에서 약초를 태우고 있었지요. 은은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으나 봉수는 이불에 파묻혀 그 연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봉수는 최마님에게서 친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수나, 내 친정 마을이 요즘 좀 어수선하다더라. 가서 안부라도 전하지 그러니? 봉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친정 부모님 얼굴이 간절히 보고 싶었지요. 곽 씨 앞에 공손히 앉아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루만 다녀오지요. 곽 씨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님, 시집온 뒤로 한 번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 안부만이라도 안 된다 하였다. 봉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도 굶기고 옷도 빼앗고 잠도 재우지 않더니 이제는 친정마저 막는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날 밤 봉수는 몰래 붓을 들었습니다. 한양의 남편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저를 내쫓으려 하십니다. 밥상에는 된장 한 종지뿐이고 홀례복을 빼앗으셨으며 새벽부터 일을 시키시고 밤에는 방문을 열어두십니다. 친정에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데리러 와 주십시오. 눈물이 먹물에 번져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봉수는 그 편지를 접어 이튿날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봉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곽 씨는 달 굴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봉순이 먼저 깨어 있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에서 인기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곽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시어머니. 봉수는 마음을 굳히고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맨발에 이슬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사방을 채우고 있었지요. 한참을 올라가니 곽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캐고 있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 보자기에 싸는 모습이었습니다. 봉수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곽 씨는 보자기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봉순이 먼저 돌아가 잠든 척 누웠지요. 눈을 살짝 뜨고 보니 곽 씨가 장독대로 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보자기에서 꺼낸 것들을 하나씩 넣는 모습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웅크린 실루엣이 무언가를 으깨어 섞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장독대 근처에 가 보았습니다.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금지한 항아리 말고 다른 항아리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이 났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향이었지요. 된장인데 며느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봉순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좋은 된장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산에 올라 귀한 것을 캐다가 자기 항아리에만 넣고 며느리에게는 쓰고 맛없는 된장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렇게 생각하였지요.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된장 한 종지, 빼앗긴 홀레복, 새벽 노동, 찬바람, 친정 방문 금지. 거기에 이것까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참금 없이 빈손으로 왔다고,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처음부터 내쫓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밥 한 그릇과 된장 한 종지. 봉수는 숟가락을 들었으나 손이 떨려 밥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쓰디쓴 된장 종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곽 씨가 물었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봉수는 참고 참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어머님은 좋은 것은 따로 두시고 저에게는 이것만 주시는 겁니까?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곽 씨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순간 입술이 벌어지려 했으나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먹기 싫으면 굶거라. 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수는 빈 밥상 앞에 혼자 남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보름 뒤 한양에서 이 도령이 돌아왔습니다. 분노를 품고서. 이 도령은 한양 객주에서 봉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지요. 된장 한 종지, 빼앗긴 홀레복, 새벽 노동, 찬바람, 친정 방문 금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과거 공부고 무엇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도령은 짐을 싸서 충청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이 도령, 자네 집 사정을 아는가? 자네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한다 하더구먼. 불쌍한 새 며느리 된장만 먹고 뼈만 남았다더라. 이 도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을 쓸고 있는 봉순이 보였습니다. 삼배옷에 갈라진 손, 수척해진 볼. 한양에서 떠날 때의 다정한 아내와는 딴 사람이었지요. 봉순이 남편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놓듯 무너져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된장 한 종지, 비단옷, 새벽 노동, 찬바람, 친정 방문 금지. 거기에 좋은 된장은 따로 두고 저에게는 쓴 것만 주시는 것까지. 봉수는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 도령이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곽 씨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 도령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찌 며느리를 이리 대하십니까? 된장 한 종지로 밥을 먹이고 홀레복을 빼앗고 밤에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 어머니가 할 일입니까? 곽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된장에 무엇을 넣으신 겁니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곽 씨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끝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 도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않으시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 도령이 방을 나갔습니다. 곽 씨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느질감을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곽 씨는 장독대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항아리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곽 씨가 품속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 가슴에 대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아이 저고리였지요. 곽 씨의 볼 위로 굵은 것이 줄줄이 타고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도령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 도령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봉순이 그 뒤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어머니,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곽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지요. 그리하거라. 이 도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붙잡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마저 없었습니다. 봉수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보따리가 작았습니다. 삼배옷 2벌과 빗 하나가 전부였지요. 비단 홀레복은 시어머니가 거두어 간 뒤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씨 댁 앞에 모여들었지요. 결국 쫓겨나는구나. 저 시엄이 독하다, 독해. 지참금 없이 온 며느리라 짐승만도 못하게 굴더니 최마님이 봉순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잘 가거라. 저런 시엄이 밑에서 어찌 살겠니? 네, 잘못이 아니야. 봉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이 도령이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봉순이 뒤따르려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곽 씨가 대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팔짱을 끼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은 채 돌부처처럼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곽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저 양반 참 독하구먼. 자식 며느리한테 저러고도 사람이냐. 곽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이 도령과 봉순이 고갯길을 향해 걸어가고 마당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곽 씨가 장독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내려앉았지요. 항아리를 붙잡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갈라진 목소리가 빈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곽 씨가 품에서 낡은 아이 저고리를 꺼내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저고리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다하여. 그때 고갯길 위에서 봉순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도령의 다급한 외침이 뒤따랐지요. 봉순아, 봉순아. 봉순이 고갯마루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봉순 곁으로 달려온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것은 마을 의원 박첨지였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젊은이 못지않은 걸음으로 봉순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봉순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이 도령이 아내를 부둥켜 안은 채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첨지 어른, 아내가 왜 이럽니까? 박첨지가 한참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윽고 봉순의 얼굴과 손톱, 입술 빛깔을 번갈아 살피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 도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겁니까? 박첨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도령이 아닌 고갯길 아래 장독대 앞에 주저앉아 있는 곽 씨를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이 아이는 원래 3달을 넘기기 어려운 병이었소. 이 도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맥은 거의 다 나은 사람의 맥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첨지가 일어서서 곽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곽 씨,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소. 곽 씨가 천천히 고갯길을 올라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첨지가 한숨을 내쉬고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시집 오던 날, 곽 씨가 나를 찾아왔소. 며느리의 얼굴빛을 보니 피가 마르는 병이라 하였소. 곽 씨의 친정 어머니가 약초에 밝은 분이셨는데 같은 병에 쓰는 민간 비방이 있었다 하오.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밥상에 된장 한 종지만 올린 것은 약재를 섞은 된장을 매일 먹이기 위해서였소. 다른 반찬에 맛이 섞이면 약효가 떨어지기에 된장만 내놓은 것이요. 봉순의 눈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오른 것은 약초를 캐러 간 것이요. 비단 옷을 벗긴 것은 비단 염료가 피부를 통해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요. 밤에 방문을 열어둔 것은 밖에서 약초를 태워 연기를 넣기 위해서였소. 이 도령이 비틀거렸습니다. 친정 방문을 막은 것은 친정 마을에 돌림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요. 몸이 약한 며느리가 옮을까봐 보내지 못한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최마님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곽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딸이 하나 있었소. 모두가 멈추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낳은 아이였소. 같은 병이었소. 그때 나는 비방을 몰랐소. 아이가 내 품에서 식어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소. 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늦게 친정 어머니에게 비방을 배웠으나 내 딸은 이미 떠난 뒤였소. 며느리에게서 그 아이와 같은 병색을 보는 순간 결심하였소. 이번에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곽 씨가 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이라 알리면 내가 겁을 먹고 주저앉을까봐 차마 말을 못하였다. 미안하다. 봉순이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로 내려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된장 속에 기름 종이에 쌓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어 펼치니 곽 씨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거든 이 비방을 내 딸에게도 전하거라. 봉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항아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 도령이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지요. 봉순이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가 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지요. 어머님, 이 불효막심한 것을 어찌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곽 씨가 허리를 굽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순을 일으켜 세웠지요. 일어나거라. 내가 건강하면 그것이 다이니라. 봉순이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된장을 빚던 손이었지요. 봉순은 그 손에 이마를 대며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도령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들었습니다. 곽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입을 열지 못한 잘못이 있다. 누구 탓도 아니니라. 최마님이 앞으로 나와 곽 씨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곽 씨 마님, 내가 쓸데없는 입방아를 찧어서 죄를 지었소. 용서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장독대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 뒤로 봉수는 곽 씨 곁에 앉아 약초 비방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풀뿌리가 피를 맑게 하는지, 어떤 나무 껍질이 기운을 돋우는지, 어떤 비율로 된장에 섞어야 하는지. 곽 씨가 하나하나 알려줄 때마다 봉수는 눈물을 닦으며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 장독대 앞에서 대를 이어 전해지는 비방이었지요. 봉순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듬해 봄, 이 도령이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잔치를 벌였지요. 저녁 밥상에 가족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밥 한 그릇, 나물 2가지, 김치 한 보시기, 그리고 된장 한 종지. 봉순이 된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묘한 그 맛이 혀끝에 퍼졌지요. 봉순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곽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봄볕처럼 따뜻하였지요. 장독대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 틈새로 된장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약초 향이 섞인 그 냄새가 온 마당에 퍼졌지요.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향이었고 말로 전하지 못한 사랑의 향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굳이 지은 사불가 망조줄 지은 스부커왕이라 나를 살려준 은혜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곽 씨의 된장 한 종지에는 말로 전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세상에는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정해 보이는 손길이 실은 가장 간절한 손길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발짝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